은퇴, 생각만 해도 참 설레는 단어죠. 일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시간. 근데 말이죠. 이 새로운 시작을 정말 멋지게 하려면 그냥 쉬는 것만으론 좀 부족해요. 특히 돈에 대한 지혜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꿈꾸는 그런 평화로운 은퇴 생활. 근데 막상 닥쳐보면 생각지도 못한 돈 문제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31만 4,474명.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바로 최근 몇 년 새에 정말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은퇴자분들의 수입니다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신 걸까요? 그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고지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.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예요. 평생 직장 다닐 때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썼잖아요. 근데 그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현실로 딱 다가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31만 명이 넘는 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 거예요. 예전에는 뭐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를 따로 안 냈단 말이죠. 근데 이제는 지역가입자가 돼서 내 보험료를 내가 직접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아니, 왜 갑자기 자격이 사라졌냐? 핵심은 바로 연금 소득 때문이에요. 이분들의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버린 거죠. 이게 왜 그러냐면 2022년 9월에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. 원래는 연소득 3,400만 원까지 괜찮았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기준을 헐쩍 넘어버린 거죠. 자, 그럼 어떤 연금 붙는 분들이 제일 타격이 컸을까요?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와, 보세요.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70%예요. 압도적이죠. 그 뒤로 국민연금, 사학연금 순서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매달 얼마를 더 내게 된 걸까요?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99,190원. 와, 거의 10만 원이죠. 안 그래도 은퇴해서 고정 수입은 줄었는데 매달 10만 원씩 더 나간다? 이거 정말 무시 못할 큰 부담입니다.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격을 잃잖아요. 그럼 배우자도 같이 자격을 잃게 되는 이른바 동반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. 실제로 이렇게 탈락한 분들이 전체의 37%나 된대요.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내야 할 보험료가 2배로 껑충 뛰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폭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사실 은퇴자분들을 기다리는 더 큰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. 이건 내가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, 이 선택 하나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. 자,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. 자, 이 돈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냥 한 방에 일시금으로 다 받으시겠어요? 아니면 연금처럼 매달 쪼개서 받으시겠어요? 정말 중요한 선택이에요.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. 만약 2억 원을 한 번에 받는다? 그럼 세금으로만 당장 1,048만 원이 나갑니다. 1,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.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나눠받으면요,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이 733만 원으로 줄어들어요. 그것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받을 때마다 떼는 거고요. 와, 무려 3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거예요. 엄청나죠?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내 퇴직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세금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줄이는 지혜에 있습니다. 그 핵심 비결이 바로 과세이연이라는 개념이에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세금 내는 걸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예요. 이게 왜 좋냐면 원래 떼었어야 할 세금까지 포함된 그 목돈 전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마저도 당분간은 내 돈인 것처럼 굴리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셈이죠. 완전 꿀팁이죠.
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연금을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 할인율이 점점 더 커져요. 보세요.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%를 깎아주는데 11년 차부터는 40%로 늘어나고 21년 차부터는 무려 절반, 50%를 깎아줍니다. 그러니까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똑똑한 전략들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담아서 잘 굴려줄 그릇이 필요합니다. 그 그릇의 이름이 바로 IRP,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. IRP가 뭐냐면요. 말 그대로 내 퇴직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 계좌예요.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엄청난 혜택들, 과세 이연이라던가 세금 할인 같은 것들,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퇴직금을 이 IRP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. 괜히 평생 절세 통장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. 근데 IRP 계좌에서 돈을 뺄 때도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.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돈은 세금 혜택을 안 받은 그냥 내 개인 돈이에요. 이건 당연히 세금이 없고요. 그 다음에 드디어 퇴직금이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 세금 혜택 받은 돈이랑 투자해서 번 돈이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. 퇴직금은요,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떼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요. 이걸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게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는 핵심입니다. 자, 이렇게 퇴직금을 똑똑하게 받는 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? 우리 노후에 돈의 샘이 마르지 않게 오랫동안 잘 쓰는 법, 바로 인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주식 50, 채권 50으로 섞은 포트폴리오는 역사상 그 어떤 위기도 다 버텨냈고 첫 해에 4%를 뺏어 써도 괜찮게 만들었다. 이게 바로 전설적인 4% 룰의 시작입니다. 윌리엄 벤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은퇴자들의 바이블처럼 여겨져 온 아주 클래식한 원칙이에요. 그럼 4% 룰이 뭐냐? 아주 간단해요. 은퇴한 첫 해에 내 전체 은퇴 자산의 딱 4%만 빼서 쓰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작년에 뺐던 돈에다가 물가 오른 만큼만 더해서 빼쓰는 거예요. 이렇게만 하면 내 돈이 30년 이상 바닥나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규칙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내가 모은 은퇴 자산이 3억 원이라고 쳐요. 그럼 첫 해에는 4%인 1,200만 원을 빼서 쓰는 거죠. 한 달에 100만 원 꼴이네요. 만약 그 해에 물가가 3% 올랐다? 그럼 그 다음 해에는 1,200만 원에 3%를 더한 1,236만 원을 빼서 쓰면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정말 간단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겠죠? 아, 근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이 4% 룰이 무슨 절대 불변의 법칙 같은 건 아니에요. 어디까지나 똑똑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. 사람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, 투자는 얼마나 잘 될지, 씀씀이는 어떤지에 따라 나한테 맞는 인출률은 3%일 수도 있고 5%일 수도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. 결국 생각해보면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숫자 계산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아주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. 여러분은 앞으로의 시간을 그저 숫자에 쫓기면서 보내시겠어요?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지혜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시겠어요?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.